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LNF고요. 명절 연휴 때 이게 무슨 영상인가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차트나 시장 흐름이나 이 챌린지의 어떤 그 사이클 위주로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고 그 외에 약간 이슈나 노이즈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죠. 그냥 딱 타이틀만 혹은 헤드라인 정도만 설명을 드리는데, 이번에 또 명절 연휴도 길고 평상시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잘 코멘트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어떤 관점으로 그런 이슈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LNF의 문제점이 물론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좀 짚어보고, 그리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리포트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 이제 리포트가 뉴스에 이제 연동이 되고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가 좀 이렇게 가장 빠르게 접하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리포트의 내용들만, 숫자 같은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현재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근의 주가 흐름이 뭐 명확한 우하향이기 때문에 과연 이 추세를 돌려나갈 만한 모멘텀이 지금 3분기에는 끝났죠. 4분기에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요 무료 종목 요거 링크 누르시고 신청 누르신 다음에 LNF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8, 9월 흐름이 연속적으로 좀 좋지 않았고 이제 10월달로 넘어가는 4분기로 시작이 되는 그 첫 주인데, 첫 단추가 중요하겠죠. 저희랑 같이 매매하셔가지고 기분 좋게 또 수익 내고 리프레시하고, 또 그동안 무너졌던 어떤 마음 이런 것도, 멘탈 이런 부분들 좀 추스리시고 같이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무료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단 타이틀부터 보면 양극식 타피,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이긴 하거든요. 근데 얘 보면은 판가, 원가, 스프레드 축소. 네, 사실 이게 LNF의 이 주가가 힘을 못 썼던 이유.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먼저 내려오고 덜 올라가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 차트 자체가 반대잖아요. 4월달, 7월달이 오히려 대부분의 시세가 많이 나왔는데, 그쵸? 그게 지금 반대 흐름으로 나와줬는데, 이 원인,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LNF에 관한 리포트들을 보면은 늘 이런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 내려올 때도 실적 때문인 것 같다, 그 코멘트를 자주 이제 드렸었는데, 판가, 원가, 그러니까 제품을 이제 살 때 투자한 돈이랑 팔 때 내가 이제 판매해가지고 얻은 그 돈이랑 스프레드, 그 폭 자체가 작다라고 하는 거죠. 축소됐다. 그러니까 마진을 얼마 못 남긴 겁니다. 이게 LNF가 약간 고질병이에요. 영업이익률이 다른 종목들 대비 굉장히 좀 낮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전에는 어떤 기업,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도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테슬라가 차를 또 많이 팔았기 때문에 테슬라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얻는 부분, 이 올해의 LNF는 사실 테슬라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도 나와 있죠. 낮은 수익성. 모든 리포트에 다 이런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실적 쇼크. 근데 아시는 것처럼 니켈, 뭐 리튬 이런 가격들, 이 양극재나 혹은 2차전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원료들의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LNF가 작년에 원재료 구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쌀 때 사놓고 싸게 이제 팔아버린 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랑은 그 마진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경쟁사 대비 낮다라고 나와 있죠. 원재료 비용. 1년 넘게 지속이다. 수익성이 저조하다. 이거는 LNF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고질병이에요. 높은 단일 고객사 비중. 이거는 예전에 좀 있었고, LNF가 과거에는 LG엔솔 매출 의존도 높았고, 그 다음에 초창기 때 SK 쪽 거래도 좀 있었고, 근데 그거를 뭐 발판 삼았다라고 해야지, 그게 이제 뭐 비중이 너무 높아가지고 기업이 뭐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약간은 조금 단편적인 시선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소극적인 업스트림 투자 외에도 경쟁사 대비 저조한 수익성이 두 개거든요. 소극적인 업스트림 투자, 그 다음에 경쟁사 대비 저조한 수익성, 이렇게 딱
요거는 좀 해결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판가와 원가의 스프레드가 좀 줄어든 거. 그거는 여기도 나와 있죠. 22년 이 리튬이랑 뭐 니켈 가격이랑 원재료 가격이 비쌀 때 그때 매입을 좀 많이 한 거예요. 매입을 크게 땡겨놓고 4분기 때 최대치. 그러니까 리튬이랑 니켈 가격이 약간 정점일 때 굉장히 많이 이제 매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매출들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지금 LNF의 어떤 가장 큰 문제.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해결이 될 문제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면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 비싸게 샀던 거를 다시 이제 최근에는 저렴한 가격에 사들이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실적이나 이런 수익성에는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전망치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23년에는 약간 좀 부진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회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중장기적으로 혹은 우상향하는 매출이 나와주느냐, 영업이익이 나와주느냐, 요거거든요. 이것만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분기 쇼크라고 해야겠죠. 네. 이게 지금 7월 달에 실적 발표가 2분기께 있었기 때문에 요 구간을 중심으로 전후로 발생한 약세는 여기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는 어떤 3분기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2차전지 약세 흐름들.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4분기에 개선이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연말로 갈수록 약간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회복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주구장창 내려가기만 하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 이런 표들을 가끔 보시면 좋아요. 저는 이런 그림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밸류에이션 차이. 그러니까 평가 자체를 굉장히 좀 저평가. 근데 이게 뭐 표면적으로 지금 당장 드러나는 문제 때문에 성장해야 되는 구간에 성장을 크게 못 따라간 거죠. 다른 애들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 지금 당장 방금 이야기 드렸던 어떤 판가 원가 그런 문제 때문에 따라가지를 못한 거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크게 상승하는 구간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평가 못 받았던 거 나중에 정상화되면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LNF, 에코프로비에 뭐 포스코퓨전, 양극재 기업들을 딱 보면은 LNF의 영업이익률이 계속적으로 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21년에는 괜찮았지만 확실히 23년에는 실적이 저조한 거는 맞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상대평가의 개념이 크죠. 이게 워낙 요즘에 잘 나가는 2차전지 기업들, 특히나 양극재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좀 저는 심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2차전지라는 거는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그런 기대감을 따진다라고 해도 조금은 상대평가가 너무 박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판가 원가 스프레드 확실히 에코프로 BM이 마진이 괜찮았고 퓨처엠도 사실 마진 폭이 많이 줄긴 했거든요. 네. 그리고 LNF가 거의 뭐 최하단에 있는데 킬로그램당 이제 가격이니까 그쵸. 이 정도면은 이게 표면적으로도 숫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게 막 톤 넘어가고 뭐 규모 자체가 확 늘어나 버리면 그만큼 그 영업이익에도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요건 약간 시기상의 문제, 타이밍이 좀 안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요가 늘어나는 타이밍에 어쩔 수 없이 매입을 많이 했는데 근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날 줄은 사실 몰랐던 거죠. 그 다음에 인플레 쇼크가 온 것도 있고 고금리 기조가 온 것도 있고 또 전기차가 생각보다 수요가 좀 부진했던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여기 나와 있죠. 현재 낮은 수익성은 작년 고점 당시 높았던 원재료 매입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원재료 매입액이 물론 에코프로 BM도 많긴 했지만 얘네들은 약간 매출로 찍어 누른 그런 패턴이고, 여기 LNF 같은 경우에는 매입 대비 매출이 적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반영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다른 리포트들 이건 좀 이전에 나온 건데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LNF가 가진 지금 문제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테슬라가 좀 힘을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주가를 떠나가지고 최대한 좀 차도 많이 팔아주고, 그리고 테슬라 이슈가 붙었을 때 LNF가 주가 강세를 보여준 거는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개선에 대한 여지는 좀 있다. 그러니까
LNF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밀린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뭔가 기업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계속적으로 생길 것 같아서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좀 단기적인 이슈.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단기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1년 사업을 놓고 보면은 1분기는 굉장히 단기적인 이슈거든요. 근데 주주분들한테 1분기라는 시간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쵸, 3개월이나 되기 때문에 관점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추후에 뭐 그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됨에 따라서 좀 이런 우려 같은 것들은 해소가 좀 되지 않을까. 뭐 탑픽이라고 하긴 하는데 뭐 리포트의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런 그 관점, 개인적인 관점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 이런 목표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혹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느냐,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 영업이익이나 어떤 매출 전망은 현재 어떤가, 이런 부분들, 예, 이런 것들만 딱 핵심적인 부분들 딱딱딱 제가 지금 그 설명을 드린 것처럼 개선의 여지가 있다 없다, 뭐 그리고 문제가 뭐냐, 이 문제가 이후에 해소가 될 수 있겠냐 없겠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중간중간에 한번 확인을 하셔도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LNF의 내용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것들 위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한 번씩 보시면은 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제가 최대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주가 약세는 일단은 2차전지의 그 업종 약세, 이게 조금 더 그 LNF의 부진한 부분을 좀 돋보이게 했다, 부각시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다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LNF라고 남겨주시면 저희랑 또 무료 종목들로 10월 첫째 주 같이 매매하실 수 있으니까 명절 연휴 딱 즐겁게 보내시고 파이팅 해가지고 10월 첫 주 수요일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